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장액종의 원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액종은 가슴 수술 후에 가슴방에 체액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발생하는 시기와 원인에 따라 초기 장액종과 후기 장액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보형물 주변에 이렇게 검은 부위가 물이 고여 있는 건데 보형물 주변에 이렇게 체액이 고여 있다고 해서 장액종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장액종과 후기 장액종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초기 장액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장액종은 수술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슴 수술 중 혈관에서 나온 피와 체액이 흡수되지 않고 가슴방에 남아있어서 발생합니다. 치료는 양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저절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하지만 양이 비교적 많거나 색깔이 진하지가 않다면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기를 이용하여서 흡입을 하여서 제거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 발생한 초기 장액종은 한 번 뽑아주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를 보면서, 왜냐하면 자칫해서 주사 바늘을 해서 보형물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바늘을 넣어서 뽑아냅니다. 대부분 초기 장액종은 이렇게 색깔이 핏물에 가까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초기 장액종의 두 번째 원인으로 미세염증이 있는데요. 수술 후 1에서 4주 이내에 주로 발생합니다. 가슴이 붓는 증상과 함께 대부분 가슴방 아랫부분에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경우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붓고 피부 색깔이 좀 붉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염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법은 초음파 유도하에 장액종을 배액하고 그리고 반드시 항생제법을 씁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고여 있으면 이 염증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속이나 붕대를 압박을 하여서 빈 공간을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이 피부의 색깔이 붉어지는 다른 원인으로는 유선염이나 피부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유선염이나 피부염에 의해서 발생한 유방 피부 변화는 장액종이 없기 때문에 이 미세염증과는 구별이 됩니다. 후기 장액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 장액종은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임의로 수술 후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을 후기 장액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물리적인 충격, 미세 감염, 악성 종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보형물의 바깥쪽에 검은색으로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물리적 충격은요, 물방울 보형물이나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보형물의 표면과 피막의 결합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분리가 될 때 피막 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서 보형물 주변에 고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에 잘못하여서 본드가 붙었는데 본드를 떼어내다 보면 피부가 까지고 그러면 거기서 진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보형물에 텍스처드 보형물이 붙어 있다가 충격에서 떨어지면서 진물이 나와서 고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역형성 대사불임푸준과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암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장액종으로 보고 방치했다가는 혹시나 이게 역형성 대사림프종이라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사불임푸종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래서 서서히 흡수가 되었다가 또 발생하고 흡수가 되어 또 발생하고, 이게 재발을 하면서 이중피막, 구형구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방에 피막을 보면 이렇게 장액종이 있는 가슴방의 피막을 보면 두꺼워져 있고 이게 반짝반짝 내면이 반짝반짝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피막이 2중, 3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을 제거해 보면 피막 안에 또 피막이 있는 2중 피막, 3중 피막을 주로 보입니다. 이때 치료는 반드시 보형물과 피막을 제거하고, 만약에 다시 보형물 넣기를 원하면 스무드 보형물을 교체해주면 이러한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세 감염 원인은 가슴방의 세균이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환자분들의 들어보면 심한 감기 몸살 후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인으로는 혈액을 따라서 세균이 가슴방에 침입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표면의 피부 색깔이 거의 변화가 없이 가슴만 커지며 간헐적으로 유방 통증과 미열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세염증이 발생하여 있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면 이렇게 누런 우유 빛깔의 이런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형성 대세포린 부종입니다. 역형성 대세포린 부종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2케이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텍서드 유방 보형물 주변의 미세 세균 감염, 그리고 세 번째 유전적 요소가 병합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의 바깥쪽으로 피막 사이에 장액종이 발생하는데, 발병률은 1997년도에 첫 케이스가 보고되었고, 2019년 8월 5일 FDA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 전 세계적으로 573例가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대부분 60에서 90%의 장액종이 발생합니다. 보형물 삽입 후에 7에서 10년 후에 주로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가슴 붓기가 주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외상이나 염증 등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슴이 붓게 되면 반드시 림프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단은 유방 초음파가 정말 중요한데요. 유방 초음파를 하여서 만약에 장액종이 있다면 그 장액종을 다시 세침 흡입 검사를 하여서 면역학적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단한 덩어리 종괴가 만져진다, 그러면 그것을 바이옵시, 그래서 생검을 하여서 그 조직 혹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음파 유도하에 장액종 세침 흡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장액종을 뽑은 다음에 이 장액종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이 세포, 어디 암세포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정하게 됩니다. 치료는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보형물 제거와 피막 전 절제술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진행된 경우 2기, 3기, 4기의 경우는 수술에 더하여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초기 장액종과 후기 장액종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장액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잘 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성형은 아름다운 모양도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액종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은 가슴 전문으로 유방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또 마취과 전문의가 항상 협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찾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